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레드오스 전략으로 읽는 2020년 AI 전망을 소개할 조은우입니다. 2026년 AI는 더 이상 실험실이 아닌 우리 일상과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8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0년 AI 혁명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제가 특별히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Red Horse 질주의 신호 AI 흐름을 읽는 전략의 코드 속도가 아니라 방향 정원훈의 AI 트렌드 Let's go! Red Horse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정원훈입니다. 올해부터 제가 약간의 변화가 왔는데요. 26년부터 바로 올해 26년부터 10AI의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DI 2025년, 26년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 자문평가위원이 되었습니다. 제 경력 중에서 IT조선에서 정원의 AI 트렌드라는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칼럼들을 쓰면서 가장 많이 들은 생각이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제가 글 쓰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신년 초라 2026년을 전망을 했고요. 오늘 발표는 그 칼럼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제 유튜브도 OSMU, 즉 원소스 멀티 유즈 관점으로 칼럼을 유튜버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허빙 페이스를 분석하는 정원훈의 AI 트렌드. 좋아요, 구독, 공유는 사랑입니다. 이제 10AI를 한번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AI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이유, 즉 장명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튜링 머신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간, CNN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10번째 AI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번째 AI, 즉 10AI라고 잡았고요. 두 번째는 10점 만점, 10이라는 숫자가 해가지고 최고의 품질을 완성도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그런 철학을 담아서 10AI를 잡았고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본사가 10 커뮤니티입니다. 따라서 10 커뮤니티를 따라서 10이라고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은 업계의 비밀입니다. 자, 저희의 사업 분야는 AS,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기업의 자산관리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요. 저희가 PMAI라고 하는 기업 자산관리, 기업 건물관리, 특히 이제 몇백억이나 되는 이 건물들에서 보게 되면 사실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먹구구식도 많고요. 아직도 원시적인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세 가지 이유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구조 자체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M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즉 아파트를 보통 예를 들자면 퍼서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부분에서 즉 어떻게 보면은 퍼서러티 매니지먼트가 바로 전기 배산해주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P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자 보면은 그런 그 관리사무소 형태고요. AM은 에셋 매니지먼트, 즉 입주자 대표유에 해당하는데, 보통 FM에서 AM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서나 이런 부분들이 전기 이런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특화되고 장인이신데 문서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문서도 하루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세금 계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 또 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전 AI와 RAG 그리고 추론 엔진이 결합된 우리 10AX 엔진을 만들 거고요. 이 엔진을 통해 가지고
대시보드, 챗봇, 보고서, 그리고 리트라고 하는 그런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에너지 부분, 뭐 우리 알리백이나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부분 역시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ASP 형태로 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목표는 항상 중요하지만 우선은 숫자를 그냥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칼럼으로 만들어 본 그림인데요. 오늘은 2020년 AI 전망을 관통할 이 핵심 트렌드를 바로 레드홀스라는 전략 프레임워크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근거를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2020년 전망을 소개를 할 때는 바로 2025년에 그런 그 하반기에 이런 신호들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 하반기 전략을 보면 AI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워낙 11월 18일 날 큰 히트를 쳤죠. 이거는 바로 거의 물량 몽세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없던 하나의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게 크고 비싸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에서 공식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발은 알리바바가 이제 65파라미터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로 거대 모델을 능가하기 시작했고요. 엔비디아가 31.6억 파라미터 중에서 실제로는 3.6억만 활성화되는 효율적 모델, 즉 MOE를 가져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초 만에 응답하는 음성 AI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마치 슈퍼카와 경차가 연비 경쟁을 벌였는데 경차가 이기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2020년은 효율성과 그리고 실용성을 겸비한 AI가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레드홀스는 바로 8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레드입니다. 리즈닝, 즉 추론, 인바디드 구체화, 그리고 데이터 소버리니티, 데이터 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홀스,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개인화되는데 초개인화되고요. 원 디바이스, 그리고 레귤레이션, 규제,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코노믹 ROI 등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즈닝, 즉 추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중국의 킨미는 단 460만 달러로 오픈 AI나 구글의 1만 분의 1 수준의 투자로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딥시크의 수학 모델은요, 스스로 답을 검증하고 틀리면 다시 푸는 자기 개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 공부해서 실력을 키우는 학생과 같은 것이죠. 가트너는 2020년 기업의 45%가 자율 추론 AI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 시간을 80% 단축하고 의료 분야는 오전율을 한 30% 감소시킬 수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인바디드 구조화입니다.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AI 시대인 것이죠. 알리바바의 Q&에디트는 배경을 파리로 바꿔줘 하는 간단한 명령으로 3초 만에 전문 디자이너 수준의 작업을 완료합니다. 포토샵 10년 경력의 작업을 3초에 끝내는 거죠. 텐센트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실 사진 한 장을 완벽한 3D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060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커머스에서 AI가 계절과 트렌드를 분석해 최적의 제품 배경을 스스로 재현하고, 부동산에서는 평면 도명만으로 VR 투어를 생성하고 가구 배치까지 추천하게 될 거로 전망됩니다. 웹개발에서는요, 넷플릭스처럼 만들어줘 하면 10분 만에 완성 높은 사이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소버리티입니다. 데이터 주권인 것이죠. 내 데이터는 내 컴퓨터 안에 두는 새 시대인 것이죠.
IBM의 그래닛은 세계 최초로 ISO 42001 인증을 받으며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완전한 데이터 주권을 보장했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은요, 웹브라우저 안에서 100% 로컬로 AI가 작동하는 방식을 구현했는데요. 인터넷 연결 없이 서버 비용 제로로 AI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엔 엣지 컴퓨팅 AI가 전년 대비 240%, 2배 정도, 2배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료 분야는 환자 정보를 병원 내부에서만 처리하면서 AI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금융권은 고객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도 대출 심사를 5분에서 30초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즈입니다. 초개인화인 거죠. 10년 지기 친구처럼 나를 아는, 너무 잘 아는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유저 NM은 사용자 말투와 응답 스타일을 학습해서 여러분이 이응 킥, 우리가 오키라고 하죠. 이응 킥이라고 잘 쓰면 AI도 그렇게 답합니다. 중국의 폭스 CPM은요, 단 몇 초 만에 음성 세포만으로 억양, 말투, 웃음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하였습니다. 2060년에는 이런 AI가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감지해서 지금은 우울하시네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가트너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30%가 개인화 AI 비서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 디바이스입니다. 주머니 속 만능 AI 비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슈퍼톤이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슈퍼톤이 허깅 페이스 1위를 차지했던 걸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으로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행 비행기 안에서도 AI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메타는 아이폰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속 개체를 추측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2020년 온디바이스 AI 시장은요, 제가 봐서는 한 28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 동력은 그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프라이버시 우려로서 클라우드 대신 로컬 처리를 선호하는 사용자가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API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리고 네트워크에 지연 없이 즉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삼성, 퀄컴이 AI 전용 칩셋을 기본으로 탑재하면서 AI 스마트폰 전쟁이 당연히 본격화되겠죠. 스마트워치에서 오늘 일정 정리해주는 음성 명령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는 레귤레이션, 규제입니다. 딥페이크를 막는 디지털 지문의 시대인 것이죠. 영국의 뉴포닉은 AI가 생성한 음성에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지문을 삽입하는 워터마킹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폐 위조 방지 워터마크와 같은 원리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중 워터마킹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 구간은 AI가 생성했습니다라고 들리는 워터마크와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한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바로 유럽 AI 액트가 시행되어 가지고 고염 AI는 워터마킹이 의무화되고요. 미국은 모든 AI 생성 콘텐츠 AI가 했다는 것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사는 AI 음성 사칭을 자동 감지하고, 뉴스미디어는 이미지가 AI 생성물인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법정에서는 AI 워터마크가 없는 자료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입니다. 적게 쓰고 많이 얻는 그린 AI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One AI는 275파라미터 중에서 140억만 활성화해서 일반 소비자용 GPU로도 영화관 수준의 고품질 영상을 생성해 줍니다. 문샷 AI의 킴미 델타 어텐션은요, 메모리 사용량을 75% 절약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에 이어 미국, 한국도 AI 데이터 센터의 탄소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전력 대비 320% 정도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10%를 AI가 소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저전력 AI 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AI 모델이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는 탄소 크레딧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폰만으로 30초 광고를 5분 만에 제작하고요. 교사는 AI가 자동으로 PPT와 강의 영상을 생성해 주니까 소규모 크리에이터는 클라우드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급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8번째, 이코노믹 ROI, 즉 경제 가치입니다. AI계 샤오미가 등장하는 시대인 것이죠. 중국 미니맥스의 M2는 클로드 소넷 대비 약 단 8%의 가격으로 2배의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12배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마치 샤오미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의 10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0년에는 오픈 AI, 구글, 앤스로픽 간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 되고요. AI API 비용이 2025년 대비 7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숫자로 말을 하면서 가장 겁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큼을 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나아질 것으로 보는 강한 예측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방식의 월 2만 원의 무제한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와 그리고 가상 클라우드 AI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명 규모의 스타트업도 24시간 AI 상담원을 운영할 수 있고 물류센터는 업무의 80%를 AI가 처리하게 되고요. 소상공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수증을 AI가 즉시 정리해서 세무사 없이 부가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레드홀스 8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0년은 AI가 소수의 AI에서 모두의 AI로 변하는 해입니다. 정의나 수도처럼 공공재가 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없이 작동하고 가성비가 극대화되고요. 개인 맞춤화가 표준화되고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중의 AI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게는 골든타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은 방패처럼 안정적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고 중국은 창처럼 압도적인 가성비와 속도로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비수처럼 정교한 개인화 기술과 음성 콘텐츠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으로 틈새를 파고들 수 있습니다. 슈퍼턴 네이버, 카카오, 우리 지니젠, 비드래프트는 한국 기업들은 중립적이면서도 정교한 AI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는 레드호스 전략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실현 능력이 중요한 분야라면 R을, 시각적인 콘텐츠 생성이 필요하다면 E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금융이나 의료라면 D를, 고객 중심의 서비스업이라면 H를, 오프라인 환경이 필수적이라면 O를, 법적 책임이 중요한 콘텐츠라면 R을, 자원 효율성이 중요하다면 S를,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타트업이라면 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0년은 A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로 진화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출발점입니다. 레드호스 전략과 함께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